고대 인도의 한적한 나라카 마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농사로 살아가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달마라는 농부도 어릴 적부터 흙을 만지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밭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알려졌지만 마음속에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고민이 늘 자리 잡고 있었죠. 달마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연이어 풍작을 이루고 자녀도 늘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는 그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겨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그 불만은 결국 작은 말투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보태고 가족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던지는 등 달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느새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주위와의 사이를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어느 날 달마는 옆 농부 고빈다와 함께 수확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빈다, 자네 밭은 항상 풍작이로구나.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 거야? 글쎄, 땅을 잘 갈고 좋은 씨앗을 고른 덕이겠지. 게다가 비도 제때 내려주었고. 고빈다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달마에게는 그 말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거슬렸습니다. 고빈다는 그 순간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달마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달마는 고빈다가 다른 마을 사람들과 친근히 대화할 때마다 뒤에서 저 녀석은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라며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빈다에 대해 의혹을 품기 시작했고 그의 수확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피하는 분위기가 번지면서 평화롭던 시골 풍경이 왠지 삭막해 보이게 됐죠. 어느 저녁 달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 비마라에게 툴툴거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고빈다처럼 쉽게 벌 수 있다면 나도 편하게 지낼 텐데. 비마라는 망설이듯 대답했습니다. 달마,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우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요? 최선 같은 말, 이젠 지겨워. 분노에 가득 찬 달마의 말은 가족의 분위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비마라는 조용히 자리를 떠서 아이들을 돌보러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달마는 혼자 남아 무릎을 꿇어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말투도 온화하고 어딘가 따스한 자비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여들었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불안정해져 버렸을까요? 예전처럼 서로 돕고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진 이가 내뱉는 말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사람은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해치는 말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마 역시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작은 거짓말을 하던 것이 마을의 혼란을 키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감추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이는 진실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겁게 변해가고 결국 짙은 어둠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 젊은 마을 주민 고빈다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들은 쪽입니다. 누군가가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빈다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 뒤에는 온갖 마음이 작용합니다. 두려움, 욕심, 시기 또는 분노 같은 감정이 사람을 거짓말로 내몰기도 하지요. 그 말을 들은 달마는 자신의 마음이 꿰뚫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빈다의 성공을 질투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어졌죠. 부처님은 다시 주변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이윽고 커다란 불길이 되어 주변을 태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한 본인의 마음마저도 태워버리지요. 바로 그때 달마는 결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빈다의 성공이 부러워서 그의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란 눈빛으로 달마를 바라봤고 고빈다 역시 놀란 듯했지만 조용히 달마를 바라봤습니다. 부처님은 달마의 고백을 들으며 자애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달마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훌륭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의 무거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짓을 극복하려면 바른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달마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바른 말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른 말, 즉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다른 이를 상처 주지 않는 단어를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달마는 그 가르침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고빈다 쪽으로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빈다, 정말 미안했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인정해주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어. 용서해줘. 고빈다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마,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정직한 말로 대화하자. 그 순간 마을의 공기가 조금 부드럽게 바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광장에 모인 주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험담이란 사람을 고립시키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이는 남을 해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달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다시 쓰라렸습니다. 거짓말만이 아니라 꾸준히 험담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험담 뒤에는 종종 분노나 질투가 자리합니다. 다른 이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길은 험담을 멈추고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달마는 손을 살짝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웃이나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괜히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저 자신도 결국 외롭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지만 달마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마을 여성인 카라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옷을 입거나 더 멋진 밭을 가꾸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시샘이 나서 험담이나 소문을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월해진 것처럼 느꼈지만 잠시뿐이더라고요. 부처님은 카라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라여,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험담은 잠깐의 만족을 줄 뿐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곧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큰 허무함이 남게 되지요. 달마는 카라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기심이 험담이라는 모습으로 뿜어져 나왔음을 다시금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달마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비마라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비마라, 나는 지금껏 분노나 불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면서 풀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겨우 깨달았어. 비마라는 놀란 듯했지만 따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달마, 그걸 알아차린 게 큰 걸음이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 더 다정한 말을 골라 쓰도록 해보자. 달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험담을 극복하려면 마음의 자비를 길러야 합니다. 자비란 다른 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맑아지고 다툼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듬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달마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험담으로 상처 줬던 고빈다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달마는 고빈다의 집으로 가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빈다, 정말 미안했어. 내 성공을 시샘해서 험담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얼마나 힘써왔는지 이해하게 됐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고빈다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마, 이제 됐어. 네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니 그걸로 충분해. 우리 앞으로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
그 순간 달마는 가슴 한켠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달마는 이렇게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예전의 사이를 회복해가고 있었지만 가족과의 차가워진 관계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달마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도 험담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가족과는 여전히 화해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가족을 상처 주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달마요, 그동안 가족에게 어떤 말을 자주 했습니까? 달마는 시선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늘 빈정거리고 쏘아붙이는 말만 했습니다. 힘들어서 돌아오면 조금만 더 도와주지 그래? 나든가 이 정도는 아이들도 하겠다 같은 말로 몰아붙였어요. 그들을 계속 몰아세우면서도 전혀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빈정거리는 말은 내 안에 쌓인 불만이나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족들은 상처받고 유대감이 옅어지지요. 그런 말 대신 서로를 헤아리는 따뜻한 표현을 택하면 마음의 연결고리가 회복됩니다. 달마는 초조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세요.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이 해오는 일들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다 보면 그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날 저녁, 달마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 안일이 밭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았니? 라며 빈정거렸을 텐데. 달마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라, 정말 수고 많다. 네가 밭일을 거들어주니까 훨씬 편해졌어. 안일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때와 다른 반응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기색이 비쳤죠. 밤이 되고 달마는 아내 비마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피하고만 지내던 비마라를 바라보며 달마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비마라, 그동안 너한테 심한 말만 했어. 사실은 늘 네가 살림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봐줘서 고맙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 빈정거렸어. 정말 미안했어. 비마라는 깜짝 놀란 듯 보이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대답했습니다. 달마, 당신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다니 믿기지가 않아. 난 항상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신 말이 늘 차가워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이제 당신이 달라지려는 걸 알겠어. 우리 함께 다시 잘해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밝은 웃음으로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가족의 공기를 따스하게 만든다는 걸 달마는 비로소 깨달았죠. 어느 날, 달마는 마을 광장에서 오래된 농부 비슈바와 나무 그늘 아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비슈바는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농부였지만 성격이 엄격해서 누군가 실수하면 가차없이 꾸짖곤 했습니다. 달마, 너도 나처럼 마을을 올바르게 이끌고 싶다면 남들의 허점을 그냥 두면 안 돼. 사람은 가만두면 곧 나태해지거든. 비슈바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달마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비슈바가 다른 마을 사람들의 작은 실수까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그를 피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달마는 부처님을 찾아가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전까지는 저도 마을 사람들을 엄하게 비판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태도가 맞는가 의심이 됩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달마여, 지나친 비판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것은 거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스스로 옳다고 굳게 믿고 다른 이를 깎아내려 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지키려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남을 다칠 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달마는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만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남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배우고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세요.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고치는 길이 됩니다. 다음 날, 달마는 광장에서 젊은 농부 라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주는 공동 수확 작업을 돕다 실수를 해서 이웃들에게 호되게 혼나던 참이었죠. 예전 같았다면 달마 또한 거침없이 지적했을 텐데 이날의 달마는 달랐습니다. 라주야, 많이 힘들었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번엔 좀 더 주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니? 라주는 놀라면서도 안심하는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비슈바가 다가와 달마에게 말했습니다. 달마, 왜 그렇게 물러터지게 대하느냐? 저렇게 엄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곤란해질 텐데. 그 말에도 달마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장로님, 엄격함만으로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장로님처럼 비판이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이젠 다르게 봅니다. 서로를 공격하기보단 이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슈바는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달마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처님, 드디어 저도 조금씩 남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제가 옳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불쑥 듭니다. 부처님은 따스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마여,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맑게 지키려면 스스로의 옳음만을 믿지 말고 타인의 상황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를 계속 지녀야 합니다. 참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으니 조금씩 스스로를 단련해가면 됩니다. 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주의한 말이 마을에 큰 혼란을 몰고 온 어떤 옛날의 일이었죠. 몇 해 전, 달마는 마을 공동 작업으로 새 우물을 파는 계획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달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여기가 우물을 파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데 여기로 정합시다.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했는데 사람들은 달마의 말을 믿고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힘든 공사를 해봤지만 결국 물이 나오지 않아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같이 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몹시 지쳤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불만이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달마는 그때 자신의 가벼운 말이 부른 사태를 똑바로 마주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억이 또렷이 떠올라 죄책감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달마는 부처님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제 무심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덮으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마여, 책임감 없는 말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행동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외면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바른 생각을 잊지 말고 말을 할 때마다 책임감을 지니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달마는 결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물을 팔 때 제가 대충 내뱉은 말로 인해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일을 회피하고 숨기려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깊이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듯 웅성거렸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몇몇은 달마의 곁으로 다가와 격려하듯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죠. 그날 밤, 달마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아들 안일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때 우물일에서 정말로 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건 아니지 않아요? 달마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니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단다. 안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 말할 때 좀 더 신중해질래요. 달마는 아들의 반응에 잔잔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며칠 뒤 해질녘,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마처럼 말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바른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지요. 그 거울이 깨끗하면 그 안에 비치는 세상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자기 언어 습관과 마음의 움직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달마는 가족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이렇게 큰 힘을 지닌 줄 몰랐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 힘을 좋은 데 쓰면서 우리 마을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마라는 미소 지었고 아들 안일은 든든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뱉은 말은 달마의 가족과 온 마을에 새로운 화합을 가져다주고 있었죠. 우리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고 한마디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바른 말 사용은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말이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맑은 마음으로 뱉은 말은 내 마음도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환히 밝혀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온하시길 바랍니다.